여러분, 혹시 부자가 되고 싶다는 생각 안 해보신 분 계신가요? 그런데 막상 어떻게 부자가 되는지는 몰라서 답답했던 적이 있으셨죠? 저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다시 읽고 큰 깨달음을 얻은 책, 부의 추월차선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특히 제가 이 책에서 배운 5가지 부자가 되는 방법과 함께 실제로 제가 왜 실패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변화하려고 하는지 생생한 사례를 들어 말씀드릴게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1.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만들어라. 제가 한때 유튜브 채널을 운영했어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주제였고 설레는 마음으로 힘껏 영상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조회수가 나오질 않더군요. 왜일까요? 이유는 간단했어요. 제가 좋아하는 걸 했지 사람들이 원하는 걸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드마코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부는 타인의 문제를 해결하는 대가로 얻어진다. 그래서 최근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진짜 궁금해하고 필요한 게 뭘까? 유튜브에서도 사업에서도 타인의 니즈를 파악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걸 이 책 덕분에 깨달았죠. 사례 하나를 더 말씀드릴게요. K씨가 만든 유튜브 채널은 여행 브이로그였어요. K씨는 매번 멋진 풍경을 찍고 단순히 자신이 여행했던 곳만 유튜브에 올렸지만 사람들이 주로 검색하는 건 여행 비용 줄이는 법이나 여행 중 맛집 추천 같은 실질적인 정보였어요. 조회수가 나오지 않은 이유는 그렇게 단순했습니다. K씨가 좋아하는 걸 찍었지 사람들이 원하는 걸 찍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최근에 K씨는 고민의 방향을 바꿔봤어요. 사람들이 진짜 궁금해하는 건 뭘까? 라는 질문에 답을 찾으려고 설문조사를 해보고 댓글 반응을 분석했습니다. 이후 영상 제목을 하루 3만 원으로 다녀오는 여행 방법으로 바꿨더니 조회수가 갑자기 올라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원하는 걸 정확히 파악했을 때 비로소 반응이 오기 시작했죠. 2. 진입 장벽을 고려하라. 유튜브나 작은 가게처럼 누구나 쉽게 시작할 수 있는 사업은 경쟁이 정말 치열합니다. 저도 진입 장벽이 낮은 유튜브를 했기 때문에 비슷한 콘텐츠를 만드는 수많은 경쟁자와 싸워야 했어요. 드마코는 이런 상황에서 2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남들보다 뛰어나라. 즉, 차별화된 콘텐츠나 제품을 만들어라. 둘째, 진입 장벽이 높은 시장을 선택하라. 세상은 치열한 경쟁의 장입니다. 그런데 내가 진입 장벽이 낮은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면 어쩌죠? 진입 장벽이 낮은 사업에서도 살아남는 방법은 없나요? 다행히 해결책은 있습니다. 우리 동네 카페만 봐도 정말 많잖아요. 저마다 우리 커피가 더 맛있어요. 라고 하지만 대부분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진입 장벽이 낮은 사업은요, 시작은 쉬운데 경쟁이 너무 치열해요. 그래서 수익이 잘 안 나죠. 결국 많은 사람들이 포기하고 떠납니다. 이거 안 되네. 하고요. 근데 여기서 반전. 누군가는 떠나가는 동안 묵묵히 남아있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아는 분이 있어요. 3년 전에 치킨집을 오픈하셨는데 그 동네에 치킨집이 벌써 10곳이나 있었어요. 사람들이 치킨집 하지 말라고 많이 말렸죠. 여기 치킨집 너무 많아. 차라리 다른 거 해. 그런데 그분은 꾸준히 메뉴를 연구하고 소스도 직접 개발하고 심지어 배달 포장지도 독특하게 만드셨어요. 처음 1년 동안은 정말 힘들었다고 해요. 근데 2년째에는 손님들이 여기 치킨은 다르다고 입소문을 내기 시작했어요. 지금은 배달만 하루에 100건 넘게 나간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오늘의 핵심 중 하나입니다. 진입 장벽이 낮고 경쟁이 치열하다면 그냥 포기하지 마세요. 수익이 바로 나지 않아도 방법을 바꾸고 또 바꾸면서 꾸준히 이어가는 겁니다. 나만의 길을 만들어 보세요. 3. 사업의 통제권을 가져라. 여러분, 아마존이나 유튜브 같은 플랫폼에서 사업을 하는 건 좋지만 한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바로 통제권이 없다는 겁니다. 제가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다가 콘텐츠가 제한된 적이 있었어요. 그때 느꼈습니다. 내가 정말 이 채널의 주인인가? 드마코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사업을 소유해야 한다. 플랫폼에만 의존하지 않고 나만의 웹사이트나 제품, 서비스를 만들어 통제권을 가져야 한다는 걸 알게 됐어요. 4. 규모를 확대하라. 드마코는 말합니다.
규모가 클수록 더 많은 부를 창출할 수 있다. 제가 운영했던 유튜브는 오직 한국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하지만 유튜브는 전 세계가 무대잖아요. 제가 한국어만 고집하지 않고 영어 콘텐츠를 만들었다면 어땠을까요? 물론 쉽지 않은 도전이겠지만 글로벌 시장에 도전한다는 건 큰 기회이기도 하죠. 앞으로는 제 콘텐츠를 국제적으로 확장하는 방법도 고민 중입니다. 5. 시간을 효율적으로 써라. 드마코는 내 시간을 팔아야만 돈을 벌 수 있는 일은 피하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매일 시간을 들여야만 돌아가는 사업은 자유로운 삶과 거리가 멀죠. 저는 유튜브를 하면서 모든 시간을 영상 제작에 쏟았어요. 그런데 이걸 더 효율적으로 자동화하거나 시스템화할 수 있다면 어땠을까요? 출판물이나 디지털 제품처럼 한번 만들어 놓으면 자동으로 수익이 들어오는 사업 모델이 정답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자동화와 아웃소싱을 고민해봤어요. 예를 들어 영상 편집을 전문 에디터에게 맡기고 썸네일 제작도 외주를 주니 제 시간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시스템화된 구조를 만들어야 비로소 내가 자유롭게 창의적인 작업에만 집중할 수 있더라고요. 여러분도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방식을 찾아보세요. 이제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방식으로 사업이나 일을 하고 계신가요? 위의 원칙 중에서 여러분이 가장 먼저 개선하고 싶은 부분은 무엇인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이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더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